어제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인 휴일이었습니다.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 검거 소식. 먼저 임승창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4년 혼자서 무려 20명을 잔혹하게 살해한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전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사이코패스라는 용어가 대중들에게 처음으로 관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이코패스를 연쇄살인범과 동의어로 이해하고 세상에 그런 사례는 흔치 않으니 자신은 사이코패스와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만약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명백한 착각입니다. 당신은 지금도 계속 사이코패스를 마주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면 78억 명의 인구 중 최소 1%는 사이코패스로 분류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총 5천만 명이니 50만 명은 사이코패스라는 말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총 군인 수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어떻게 이런 숫자가 가능하냐고요? 답은 간단합니다. 모든 사이코패스가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살인자를 일컫는 용어가 아닌 선천적으로 감정과 공감 능력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그들은 이미 인간의 감정 기능에 관여하는 전두엽의 문제 등을 생물학적으로 지닌 채 태어나죠. 그래서 이들은 우울이나 짜증 등 기본적인 내적 상태인 기분은 느낄 수 있지만 불안이나 죄책감 등 특정 자극에 따른 감정은 대부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감정이입하는 능력 또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들은 타인의 고통을 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하거나 전혀 엉뚱한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고도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진심으로 이해하고 느끼질 못합니다. 이쯤 되면 아마 당신의 머릿속에서 떠오른 주변 사람이 몇 명 있을 것입니다. 뭔가 무감각해 보이고 평소에 무서운 장면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이죠. 하지만 그들을 사이코패스라고 섣불리 판단 내려서는 안 됩니다.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고 전문적인 관점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이 바로 이 사이코패스를 판단하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이코패스의 전형적인 특징들을 어느 정도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적인 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조심하자는 의미로 혹시 모를 피해를 사전에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꼭 살인을 저지르지 않은 사이코패스라 하더라도 그들은 기본적으로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함께 지내다 보면 자꾸 상처 입고 손해를 보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사이코패스가 의심된다면 미리 거리를 두는 게 나 자신의 정신 건강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보이는 사이코패스들의 전형적인 행동들이니 유심히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선 이들이 똑똑하다는 소문은 오해라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연쇄살인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들을 매체에서 자주 접하면서 사이코패스는 머리가 좋고 치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머리가 좋은 것과 사이코패스는 별개입니다. 만약 치밀한 범행을 저지른 사이코패스가 있다면 사이코패스로 타고났는데 그냥 지능도 함께 높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이죠. 오히려 이들은 일반인보다 거짓말을 더 허술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죄책감의 결여로 인해 아주 태연하고 차분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타인이 자신의 거짓말을 어떻게 느낄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 거짓말을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면 허술한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전반적으로 인내심이 부족하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왜냐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의식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 일반인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일들을 그냥 돌진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세 번째,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과는 분명 다른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머리로는 타인의 고통이나 사회적 피해에 대한 느낌을 느낄 수도 이해할 수도 없기 때문이죠. 네 번째, 이들은 마치 ADHD처럼 대화에 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함께 오래 지냈는데도 정서적으로 교감된다는 느낌을 받기 힘들고, 당연히 정서적 상호작용이 가장 중요한 연애도 사이코패스에겐 힘든 일이죠. 혹시 앞서 말씀드린 행동들에 모두 해당되어 머릿속에서 떠오른 사람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한 번쯤은 진지하게 그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바랍니다.